Every time I train myself because of you. 네, 7번 문제입니다.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고 a 곱하기 b는 1이고 xy 더한 건 2고 xy 곱한 건 마이너스 1이고 그때 m을 요구라고 그러고 n을 요구라고 하면 m세제곱 더하기 n세제곱은 무엇이냐 물어보죠. 우리가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m 플러스 n의 세제곱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3 곱하기 nm 곱하기 m 플러스 n 요거를 이제 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지금 더하기 m과 n의 더하기와 m과 n의 곱하기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더하기랑 곱하기만 어떻게든 찾아서 대입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더하기를 찾아볼 거예요. m하고 n을 더해 볼 거야. 자, 여기다가 써볼게요. m 더하기 n은 ax 플러스 by랑 bx 플러스 ay를 더한다 이거죠. 자, 이걸 더하기를 여기 있는 것들 가지고 어떻게든 맞춰주는 거거든요. 선생님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A가 공통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뭐 X가 공통으로 있는 걸로 묶어도 되고 똑같아요. A로 묶어볼게요. X 더하기 Y죠. 그 다음 B도 공통으로 묶으면 X 더하기 Y죠. 그래서 X 더하기 Y로 묶어주면 앞에는 A가 남고 뒤에는 B가 남죠. 그래서 요렇게 요거 두 개는 여기 있고 여기 있잖아요. 둘이 곱하면 되죠. 곱해서 얼마? 마이너스 4. 요걸 이제 얻어냈죠. 더하기는. 자, 그 다음에 곱하기로 갈 거예요. mn의 곱. mn의 곱은요, 요거 곱하기 요거를 해보면 되잖아요. 자, 지금 당장 아이디어가 있는 거 아니면은 일단은 전개를 해보는 거예요. 자, bx 플러스 ay. 자, 중요한 건 여기서 곱하기를 했다는 게 중요해요. 좀 이따 보여줄게요. 무슨 일이 벌어진지. 얘네들이 곱하면 ab x제곱 a 제곱 xy. 한 문자는 두 번 곱해지고 이런 식으로 써지죠? by, ay 곱하면 a, b의 y제곱. 여기서 이렇게 잘 곱하기 한 친구들이 문제 푼 친구들 보니까 이걸 또 인수분해해요. 근데 인수분해하면 이걸로 다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아니라 뭔가 저것들을 어떻게 써먹을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저것들을 어떻게든 이용할까? 그럼 여기 AB가 공통이잖아요. 공통으로 묶을 건데 이제 둘의 곱하기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어요. 얘네들이 AB로 묶으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자, 그리고 얘네 둘은 뭐가 공통이에요? xy가 공통이죠. 그래서 xy로 가운데는 묶어보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니까 ab랑 xy는 아니고요. 제곱 더하기 제곱은 없잖아요. 그거 구해주면 되죠. 저기 가서.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요거 제곱에서 요거 두 개 빼죠. 그럼 2.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요거 제곱에서 요거 두 개 빼죠. 6.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이제 가져다 쓸 거예요. a, b는 1,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6 더하기 xy는 마이너스 1 곱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 계산하면 얼마예요? 4네요. 둘의 합은 마이너스 4고 둘의 곱은 4였어요. m과 n이. 그러면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4의 세제곱 마이너스 64 빼기 3 곱하기 둘의 곱은 4 그리고 둘의 합은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죠. 그럼 마이너스 64에다가요 요거 48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16. 그래서 7번에 2번이 보기에 있는 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8번 문제입니다. 알파 베타가 두 근일 때 요 가나다 조건을 만족하는 PQ 더하기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 조건이 뭔지를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서 PQ를 찾아내면 되겠죠. 자, 알파 베타 P는 80 이하의 서로 다른 자연수 80 이하에서 찾으라는 거고요. Q는 1500 이하. 이거는 그냥 부정방정식 같이 그냥 정해진 조건을 준 거기 때문에 다가 이제 제일 핵심적인 목표겠죠. 자, 근데 요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니까 알파 베타랑 PQ는 무슨 관계가 있냐면 당연히 두근의 합은 P고 두근의 곱은 Q다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봐야 되겠죠. 알파 베타는 각각 3개의 약수. 이거 선생님 교재에서 너무 많이 했는데 3개의 약수의 개수가 소수죠. 3이 소수잖아. 약수의 개수가 소수면 알파 베타도 뭐일 수밖에 없죠? 소수의 거듭 제곱. 특히나 소수의 제곱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제곱에다 1 더해서 3이잖아요. 그치? 약수의 개수. 그래서 요 다조건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다조건이 얘기하면 알파 베타는 뭐다? 어떤 P의 제곱꼴이다. 단 P는 소수. 이런 꼴일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P의 제곱
소수의 제곱이 뭐 있는지 한번 써보죠. 그 중에서 알파, 베타가 후보니까 1 있고요. 4 있고요. 근데 1은 소수가 아니죠. 미안. 4. 2의 제곱 4. 9. 3의 제곱 9. 그리고 5의 제곱 25. 그리고 7의 제곱 49. 그 다음 8, 9, 10, 11. 11의 제곱 121. 13의 제곱 169.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 계산을 한 지 너무 오래돼서 깜빡했는데 아마 이 정도에서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알파, 베타는 80 이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건 안 되네요. 요 4개 중에서 뭔가 찾으면 돼요. 자, 근데 P는 알파, 베타랑 똑같이 80 이하여야 돼. 그러면은 여기 둘이서 알파, 베타를 골랐을 때 둘이 더해서 P니까 둘이 더해서 80을 넣으면 안 돼요. 근데 아무리 큰 두 개를 넣어도 80을 안 넘어. 그러니까 여기서 알파, 베타가 다 된다는 거야. 지금 P 조건만 보면. 근데 Q에서는 1500 이하여야 된대요. 둘의 곱은 1500 이하여야 돼. 그러면 뭐 9 곱하기 49까지는 1500이 안 돼요. 그쵸? 그러면 얘 곱하기 얘만 좀 잠깐 보죠. 25 곱하기 50을 해보세요. 49 좀 불편하잖아. 25 1250. 그럼 거기서 1 작아지면, 아니 25 작아지면 1225잖아요. 그러니까 25 곱하기 49 해도 1500이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PQ 조건이 다 만족한다 이거야. 요 4개 중에서 2개를 골라주면. 요 4개 중에서 알파가 뭐고 베타가 뭐고 이렇게 정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PQ 더하기의 최대값이죠. PQ는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이잖아요. 자, 그러면 제일 큰 이렇게 둘이 골라내면 되죠. 알파가 이거, 베타가 이거 이런 식으로 고르면 되죠. 지금 이 2개를 골라도 아무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한 게 P죠. 최대니까 P하고 Q는 어쨌든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이니까 알파, 베타가 크면 클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둘이 더한 게 P의 최대. 얼마? 74. 그리고 알파, 베타 곱한 게 Q죠. 그거의 최대는 아까 요거 계산했죠. 1225인가 그랬죠. 그래서 둘이 더하면 얼마가 답이에요? 1299. 그래서 1299니까 답은 4번이 돼요. 그래서 이 조건들 때문에 뭐가 막 2개 고른 것 중에서 안 되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 두 조건이 다 내가 지금 찾는 범위에 다 있어서 이거는 되게 쉬워요. 생각보다. 조금만 침착하게 했으면 함정이 없어요. 함정을 주려면 막 Q는 뭐 1400 이하 뭐 이렇게 했으면 이게 안 들어가잖아요. 1400 이하라고 해서 안 되네요. 1200 이하 뭐 이렇게 했으면 Q가 이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5, 49를 잡으면 안 돼요. 그럼 뭐 9하고 49를 잡을 때나 아니면은 9하고 49가 그 다음으로 크겠네요. 뭐 이렇게 잡는 거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얘는 1500 이하라고 해서 제일 큰 거 잡아도 상관이 없어서 그래서 답은 4번이 나옵니다. 네, 10번 문제입니다.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 다항식 px에 대해서 요 식을 항상 만족한다. x에 뭘 집어넣어도. 그러니까 항등식이라는 거죠. 좌우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개수끼리 비교해도 같아야 되고 완전히 똑같은 식이니까 x에 뭘 집어넣어도. 자,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옳은 걸 고르래요. 기억, px는 1차식이다. 요건 너무 당연했죠, 여러분. 얘가 2차예요. 얘가 2차야. 그러면 얘도 2차여야 2차 곱하기 2차가 4차가 되겠죠? 그럼 얘가 1차여야 되겠죠? 뭐 이렇게 봐도 되고 아니면 둘이 제곱 돼 있으니까 2x 플러스 1 곱하기 px 어차피 좀 이따 이거 쓸 거예요. 이거 전체 제곱으로 볼 수 있죠. 전체 제곱을 했을 때 x 4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 이렇게 내려면 몇 차를 제곱했을 때 4차겠어요? 2차식이어야 되잖아요. 요게 2차식이려면 1차 곱하기 1차여야 되죠? 그래서 px는 1차식 기억 맞고요. 니은 4a 플러스 16b가 1이냐 그거는 요 관계식에서 이제 뭔가를 얻어내야 되는데 일단 처음에 보이는 게 항등식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이 px의 정치를 지금 모르잖아요. px를 모르니까 요게 0 되는 걸 한번 대입해 봐야 되겠죠. 요게 0 되는 걸 대입하면 뭔가 관계식이 하나 나오잖아요. 왜? 좌변이 무조건 0이니까. 그래서 x에 뭘 집어넣어 보겠어요?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을 거야.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좌변이 0이에요. x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좌변은 0이고 우변은 뭐가 돼요? 16분의 1 플러스 4분의 1 a 플러스 b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관계식은 딱 봐도 16을 곱해서 분모를 없앤 거죠. 16 곱하면 4a 플러스 16b인데요. 플러스 1이 0이야. 그러니까 1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에요. 1이 아니라 뭐라고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니은 틀렸다. 이건 이제 얘가 0 되는 점을 대입해서 얻어낸 거죠. 자, 그 다음 디귿. px는 2x-1로 나눠 떨어진다. 그 말은 px가 2x-1을 인수로 가지냐 이거거든요. 이건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두 가지 정도만 보여줄게요, 선생님이. 자, 보세요.
요게 x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었잖아요.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었을 때 4제곱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사실상 4제곱이랑 제곱, 짝수 제곱하면 플러스 2분의 1 집어넣은 거랑 어때요? 같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x에 2분의 1을 집어넣어도 이쪽은 뭐가 된다 이거야.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은 거랑 똑같다 이거예요. 제곱들이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짝수 차수만 있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근이면 2분의 1도 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2x 플러스 1이 있으면 여기 2x 마이너스 1도 있어야지만 돼요. 왜?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었을 때 요 값이랑 2분의 1 집어넣었을 때 요 값은 같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런 인수가 있어야지만 돼요. 2분의 1이 있어야지만 돼요. 그래서 디귿은 맞다라고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도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가 지금 복 2차식이라고 그러죠. 보통 복 2차식. 복 2차식이니까 요걸 이제 맞추려면은 px는 사실 2분의 1이 최고차한 계수예요. 1차식이라고 아까 얻어냈죠. 1차식이고 도대체 얘랑 뭐 2분의 1 x 플러스 어쩌고일까? 이렇게 한번 모양을 잡아봅시다. 왜냐면 이렇게 둘이 곱해야 x제곱이잖아요. 그래야 그걸 제곱해야 x4제곱이죠. 최고차함을 보면은 2분의 1 x 플러스 어쩌고로 시작해야 된다 이거야. 그런데 잘 보면 얘를 만약에 전개했을 때 1창이 있잖아요. 1창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1창이 있으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뭐 k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1창이 있어서 요걸 제곱한 순간 3창이랑 이런 건 다 나와요. 근데 여기는 3창이나 1창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런 건 어떨 때 나오냐면요 1창이 없는 2차식을 제곱했을 때 요런 꼴이 나와요. 2kx제곱 플러스 k제곱 이런 꼴이 나올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거는 전개했을 때 1창이 없어야 된다는 거야. 얘랑 곱했을 때 1창이 없어야 된다는 거야. 1창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둘이 곱했을 때 합차 공식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빼기 1창 없죠? 그러니까 얘가 2분의 1로 묶었을 때 2분의 1로 묶었을 때 x-2분의 1 뭐 이런 꼴이어야 돼요. 왜냐면 얘가 2x 플러스 1이니까 얘가 2x-1 꼴이라는 거예요. 2x-1로 맞출까요? 2x-1 이런 모양이어야 된다는 거야. 모양적으로 보면 앞에 개수는 이제 좀 달라요. 근데 이렇게 있어야 합차 공식으로 4x제곱 마이너스 1이고 그걸 제곱해야지 보기차식으로 나와요. 근데 개수를 정확히 맞추고 싶으면 얘가 2니까 얘는 4분의 1이 여기 곱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2분의 1 x 빼기 4분의 1이야. 정확히는 px는 요거예요. 정확히는. 개수까지 맞추면. 그래야 얘네 둘이 곱하면 최고차한 개수가 1이니까. 그걸 제곱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2분의 1 x 빼기 4분의 1이어도 2x-1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4분의 1로 묶으면 2x-1이 있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마이너스 1이 만약에 근이다. 복 2차식인데 마이너스 1이 근이다. 그럼 뭐도 근인 거야? 1도 근인 거예요. 왜? 짝수 차수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거나 1 집어넣은 거나 똑같이 값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이라고 하는 건 얘가 0이 되는 값을 얘기하죠. 그래서 디귿은 맞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 디귿이 답이라서요. 10번은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11번. fx가 다항식인데요. 임의의 실수 xy에 대해서. 임의의 실수는 아무거나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요. 항등식이다 이거죠. 이게 항등식이라는 거예요. 여기 항등식일 때 f8의 값을 한번 구해보라 그랬어요. 여기 항등식이면 xy에 뭘 집어넣어도 성립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보통 뭐 그 미적분에 가서도 많이 쓰는 스킬인데요. 이런 관계식 주면은 xy에 똑같은 걸 집어넣어서 일단 하나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xy 이제 0이 제일 만만해요. 그래서 0부터 한번 넣어볼게요. 0을 집어넣으면 xy 둘 다 0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자, x에 0, y에 0을 대입해보자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f0 곱하기 f0이니까 f0이 제곱이죠. 좌변이. 우변은 f0 더하기 f0 더하기 f0이에요. 그래서 3f0이에요. 됐죠? f0이 0이 아니래잖아요. 그럼 f0으로 나눠버릴까요, 양면? f0으로 나누면 f0은 뭐예요? 3. f0은 3이구나. 이걸 이제 초기값, 처음 값으로 해가지고 f8까지 이제 올라갈 거예요. f0이 3이라는 걸 이용해서 f8까지 올라갈 거예요. 자, 그러면 0 했으니까 이제 보통 뭐 해야 되겠어요? 1을 한번 넣어볼 생각을 해야 되겠죠. 1에서의 값을 한번 구해보자 이거야. 1에서의 값. 그러면 x, y에 둘 다 1을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 못할 게 보이는 게 1, 1, 이 f1의 제곱 이건 좋아요. 근데 f1 더하기 f1인데 여기 f2잖아. f2를 모르면 f1도 못 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는 1을 집어넣고 하나는 0을 집어넣어 봅시다. 0의 값은 아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내가 할 건 x에 1 집어넣고 y에 0 집어넣읍시다. 이런 조건을 자기 스스로 찾아야 돼요, 문제 속에서. 1 집어넣고 0 집어넣으면 f1 곱하기 f0은 f1 더하기 f0 더하기 f1 더하기 0이니까 f1 이렇게 돼요. 그러면 f0은 알고 f1을 모르니까 f0을 다 바꿔서 쓰면요. 3이니까 3f1은 f1, f1, 3. 그럼 2f1 더하기 3 이렇게 되죠. 2f1 저쪽으로 넘어가면 f1은 뭐예요? 3이에요. f1을 알았으면 이제 xy에 11 집어넣어서 f1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봤지만. 자, x에 1, y에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계산 좀 빨리 할게요, 이제. f1, f1 곱하니까 f1의 제곱은 f1 더하기 f1 더하기 f2죠. f1의 2배의 f2. f1이 3인 거 알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3을 이제 대입할 수 있잖아요. 9는 6 더하기 f2. 그러면 f2가 얼마라는 거예요? 3이네요. 뭔가 f0이 3, f1이 3, f2가 3. 조금 그렇죠? 자, f4도 구할 수 있어요. 왜? f2를 아니까 xy에 2 집어넣으면 2, f2, 2, f2, 2, f2, 2, f2, f4. 그럼 f4만 모르고 f2는 다 알잖아. 할 수 있어요. 자, f2, xy에다가 2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f2 곱하기 f2니까 f2의 제곱이죠, 좌변이. 우변은 f2 더하기 f2니까 2배 플러스 f4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거 3인 거 아니까 대입하면 아까랑 똑같죠? 3인 거 대입해서 이렇게 나온 거잖아. 그럼 3인 거 대입하면 똑같잖아요. f4가 3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xy에 4 집어넣어도 이렇게 돼요. f4의 제곱은 2f4 더하기 f8 xy에 4 집어넣으면 그럼 얘가 3이고 3이잖아요. 그러면 9는 6 더하기 이거 하면 얘도 뭐예요? 3. 그래서 f8 구하라 하셨어? f8은 얼마? 3.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요걸 이제 넘겨서 인수분해 하듯이 풀 수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항등식이니까 xy에 뭘 집어넣어도 성립하니까 대입해서 직접 여러분이 좀 찾아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네, 13번 문제입니다. 세변 길이가 ABC인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가조건, 나조건, 다조건. 다는 이제 세변의 길이의 합이 36이다니까 나중에 ABC를 찾을 때 쓸 거고요. 요것도 ABC를 이제 연립할 수 있는 하나의 식이죠. 그럼 이제 제일 기본식은 뭐일 거냐? 요거일 것 같아요. 그쵸? 여기에서부터 일단은 해결을 해야 될 텐데 인수분해 딱 보이네요. 이걸 B로 묶으면은 C 빼기 B가 있죠. 여기 B 빼기 C가 있고. B로 묶어주면은 앞에는 그냥 놔두고 마이너스 B로 묶읍시다. 왜냐면 마이너스 빼내야 아예 똑같죠? 마이너스 빼내면은 B 빼기 C는 0.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B 빼기 C로 묶어주면 B 빼기 C 곱하기 A 빼기 B는 0이 나와요. 아, 그래서 뭐가 같거나 B랑 C가 같거나 또는 A랑 B가 같다. 항상 시험 문제에서는 경우를 2가지 이상 주고 여러분 뭐 직접 이 2가지 중에 어떤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B랑 C가 같은 경우를 한번 풀 거고요. A랑 B가 같은 경우로도 한번 풀 거예요. 그래서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두 개로 나눠서 봅시다. 자, 1번 케이스. B랑 C랑 같다고 쳐보죠. 그러면 여기서 B랑 C가 같으니까 C를 그냥 B라고 쓸게요. 그러면 얘가 B니까 8B죠. 5에 있는 8B야. 5에 있는 8B.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러면 A, B, C 둘레의 길이가 36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B로 바꾼다 그랬죠, 내가? 요건 A 더하기 2B잖아요. 이게 지금 근데 36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5에 있는 8B라면서요? 그러면은 A를 소거할까요? 어차피 분수 나오는 건 똑같긴 한데 A를 소거합시다. A는 5분의 8B죠. 그러니까 둘이 연립하겠다 이거예요. A 자리에 5분의 8B를 집어넣죠. 그러면은 5분의 8B 더하기 2B니까 5분의 18B가 36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B가 뭐가 나오냐면요. B가 10이 나와요. B가 10이면 당연히 C도 10이고요. A는 5분의 8B니까 A는 16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둘이 더해서 36, 3개 더해서 36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림상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A가 제일 크고 B, C, B가 여기, C가 여기, A가 여기. 얘는 18,
너가 10, 너가 10인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겠죠. 아이고 16이죠. A가 16.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 AB가 같다도 있죠. AB가 같다 쪽으로도 한번 풀어볼 거예요. A랑 B가 같으면 여기 대입을 합시다. B 자리에 A를 대입할까요? 요 두 번째 케이스는 내가 빨간 걸로 할게요. 자, A, B가 만약에 같다면은 A 자리에 B를 집어넣을게요. 5B는 2B 플러스 6C죠. 2B 저쪽으로 넘어가면 3B는 6C. 2로 나누면 B는 2C거든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A랑 B가 같다 그랬어.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어요. 둘이 같아요. 이것도 이등변인 상황이죠. 근데 C가 이쪽일 텐데 C가 2C래요. B가 2C래. B가 2C. 자, 그러면 이렇게 된 거죠. A, B. 그리고 여기 C일 때 B가 2C니까 여기가 2C인 거야. 길이가. 얘도 2C예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가 36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5C. 5C가 얼마란 소리야? 36이죠. 그럼 C는 5분의 36 이렇게. 아, 선생님이 중요한 정보를 안 적었네요. 미안해요. 선생님이 안 썼네요. ABC가 근데 뭐래요? 문제에서? 자연수.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선생님이 빼먹었네요. 문제 속에서. 미안해요. ABC가 자연수. 그래서 C가 여기서 5분의 36이 나오잖아요. 그 순간 이제 이건 탈락이죠.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요거는 탈락이고 요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래요. 이 삼각형의 넓이는 여기다 수선해 볼 일이죠. 수선을 말려주면 여기 8. 여기 6이죠. 왜? 3, 4, 5. 그러면 밑변이 16일 때 높이가 6인 거잖아요. 둘이 곱하면 96. 2로 나누면 48. 그래서 넓이가 얼마? 48. 그래서 답이 48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나와요. 48. 네, 14번입니다. 곱셈공식 변형 문제가 뒷번호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렵게 낸다고 낸 건데 문제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A 4제곱 더하기 B 4제곱 더하기 C 4제곱 본 순간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을 뭐 해야 되겠다? 제곱해야 되겠다. 이 생각 들죠? A 4제곱, B 4제곱, C 4제곱이 여기서 나오니까. 그 대신에 나오는 게 2배에 얘네 둘이 곱하니까 A제곱, B제곱 더하기 B제곱, C제곱 더하기 C제곱, A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문제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요것도 알 거예요. 요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를 제곱해야 되죠. 어차피 계산해서 다 쓰이니까 하나씩 쓰고 할게요. 요거의 제곱은 AB 전체 제곱, 그게 A제곱, B제곱이죠. B제곱, C제곱, C제곱, A제곱에 2배에 얘네 둘이 곱한 거, 얘네 둘이 곱한 거, 얘네 둘이 곱한 거 3개 더하잖아요. 선생님이랑 수업 듣는 친구들은 바로 알죠? A, B, C 묶은 다음에 뭐가 남아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래서 합과 곱으로 3개의 더하기나 3개의 곱하기 있으면 요거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주 재료가 이거예요. 요걸로 이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4래요. 그리고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이 4래요. 그리고 요게 이제 주어져 있거든요.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게 뭐냐면 A, B, C가 여기 똑같으니까 A, B, C 전체 제곱이 4라는 거예요. 이건 A, B, C가 뭐라는 거예요? A, B, C가 2거나 또는 A, B, C가 마이너스 2거나 둘 중에 어디일지는 나도 몰라야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찾아내야 되겠죠. 어느 쪽이 맞는지. 그래서 이걸 이제 1번 케이스, 이걸 2번 케이스. 시험이 어려우려면 자꾸 이렇게 케이스를 나누더라고요. 1번 케이스 A, B, C가 만약에 2라고 합시다. A, B, C가 2면은 요거 계산할 때 분모가 2겠죠. 통분했을 때. 얘 왜? 통분하면 어떻게 돼요? 계산 써보죠. A, B, C분의 분자 B, C 더하기 A, C 더하기 A, B 뭐 이렇게 되잖아요. 요게 4. 그러면 1번 케이스와 2번 케이스에 대해서 분모가 다르니까 분자가 다 다르게 나와. 그러면은 자 1번 케이스 요거에서는 A, B 더하기 B, C 더하기 C 분자 있죠. 요거 분자가 8이 나와요. 2분의 어쩌고가 4이려면 얘 2를 곱하죠.
그리고 2번 케이스 여기서 A, B, C가 만약에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러면 4에다 마이너스 2를 곱하잖아. 그래서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답이 해결될지 이쪽으로 답이 해결될지 아직 안 정해졌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대입해가면서 찾아야 되겠죠. 근데 안 되는 쪽이 아마 이걸 것 같아. A, B, C가 0이 아닌 실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0 나오는 쪽이 둘 중에 하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제 하라는 대로. 일단 요걸 먼저 구해내야 되거든. 여기 대입해야 되니까. 그러면 요거 계산해서 대입합시다. 다 아니까. 자, 이 1번 케이스로 할게요. A, B, C 더한 건 4. 요건 4. A, B, C는 2. A 더하기 B, AB 더하기 BC 더하기 C는 8. 이거 8. 이렇게 되죠. 그럼 8의 제곱이니까 64잖아요. 64는 요거 그냥 밑줄이라고 할게요. 여기 집어넣을 거. 2 곱하기 2면은 4. 4 곱하기 4면 16. 이렇게 되죠. 그럼 얘가 얼마라는 거예요? 48. 48. 이때 48. 얘가 48이라는 거야. 됐죠? 그럼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없어요, 지금. 그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1번 케이스에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을 구하려고 보면요. 이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에서 이건 좀 바로 쓸게요.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를 빼면 되죠. 원래는 요거의 제곱이 요 세 개다가 원래는 2배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넘긴 거예요. 반대쪽으로 바로. 근데 여기서 안 되는 게 보여요. 왜냐? ABC 더한 거는 지금 4죠. 4의 제곱 16. 빼기 2 곱하기 지금 1번 케이스는 8이잖아. 8. 이게 8이에요. 0이에요. 0.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1번 케이스에서는 0이에요. 얘가 0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A, B, C가 모두 다 뭐다? 0이다.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잖아.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더해서 0이라면 셋 다요. 그래서 1번 케이스가 안 된다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1번 케이스가 안 돼요. 그래서. 네, 1번 케이스 안 됐고 2번 케이스로 이제 넘어갈 거예요. 2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요게 마이너스 8. 그럼 마이너스 8의 제곱이니까 64죠. 64는 요거 밑줄이라고 치면 2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4죠. 그러면 마이너스 16이에요. 마이너스 16 넘어가면 밑줄이 얼마나 나는 거야? 80. 얘가 80이에요. 80. 얘가 80. 그러면 나는 요것만 계산한 다음에 80 곱하기 2를 넘겨서 빼면 160을 빼면 요게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구하면 되죠.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어떻게 구하죠?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에서 2배의 AB, BC, CA를 빼죠. 더하면은 4 제곱이니까 16.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8 곱하죠. 그래서 16. 그래서 32. 그래서 얘가 32가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 계산은 32의 제곱에서 8 곱하기 80 곱하기 160을 넘겨서 빼면 되죠. 선생님이 계산해왔는데 32의 제곱이 1024거든요. 1024에서 160 빼면은 864가 나와서요. 보기 5번이 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15번 문제입니다. g가 루트 2분의 i-1일 때 g의 n제곱과 g 플러스 루트 2의 n제곱. g의 n제곱은 얘를 이제 n제곱 하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g를 딱 본 순간 느낌이 와야 되는 건 g의 제곱 정도는 해봐야 된다 보이죠? g의 제곱은 뭐겠어요? 2분의 마이너스 2i니까 마이너스 i. 이거 보여야 돼요. 그래서 g의 제곱은 마이너스 i예요. 그러면 g는 사실 4번씩 돌리면 되잖아요. g의 제곱을 4번씩. 그러니까 몇 개 써보면 g의 4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i의 제곱이면 g의 6제곱은 마이너스 i의 세제곱이니까 i 나오고요. g의 8제곱은 저걸 4제곱하니까 1 나오고요. 1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8개씩 돌아가는 거잖아요. 8개씩 규칙이 나온다 이거죠. 자, 그러면 g 플러스 루트 2도 해봐야 돼요. 근데 g에다 루트 2를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루트 2는 여기다 루트 2를 더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루트 2는 분모가 루트 2니까 루트 2분의 2라고 써야 돼요. 루트 2는. 그럼 더하면 뭐가 돼요? 얘는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예요.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야. 얘는 제곱, 이걸 그냥 g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이걸 그냥 g 프라임. 그러면 g 프라임은 이걸 제곱하면 뭐겠어요? 얘도 이제 n 제곱한 걸 생각해야 하니까 거듭제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제곱하면 i예요. 넌 i야. 제곱하면 얘를 제곱하면 i. 얘도 같은 시리즈죠. g 프라임을 4제곱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1이고 g 프라임을 6제곱하면 마이너스 i고 g 프라임을 8제곱하면 1이죠.
선생님이 요거 설명한 적이 있는데 세제곱과 5제곱과 7제곱 이런 것들은 어차피 크기가 1자리에서 놀기 때문에 계속 1로 순환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둘이 뭔가 거듭 제곱을 똑같이 했을 때 n제곱을 똑같이 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오려면 1로 계속 순환하던 애들끼리 더해서 마이너스 1려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요 케이스밖에 없어요. 4일 때. 그러니까 n이 1일 때 안 되고 2일 때 안 되고 3일 때 안 되고 5일 때 안 되고 6일 때 안 되고 7일 때 안 되고 8일 때 안 되고 4일 때만 돼. 8개를 잘랐을 때 4일 때만 돼요. 4일 때 된다고 8일 때 되는 게 아니야. 8개씩 돌렸을 때 4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일 때 되면 그 다음 또 8개를 돌려야 돼. 그럼 어디서 되는 거예요? 12일 때 돼요. 왜? g의 12제곱은 g의 4제곱하고 똑같거든요. 왜? g 8제곱 1이니까. g 프라임의 12제곱은 g 프라임의 4제곱하고 똑같아요. 왜? g 프라임의 8제곱이 1이니까. 얘네들이 더한 건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되는 게 n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럼 102 하잖아요. 8개씩 자르면 내가 무조건 8의 배수로 생각하라 그랬죠. 8의 배수는 96. 근데 8의 배수보다 다 4씩 크죠. 얘를 0으로 생각하면 8의 배수보다 4씩 크니까 96보다 4 큰 건 100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게 100이라는 거야. 92가 그 다음 거고 100이 돼요. 이렇게 된다 이거야. 그럼 이게 몇 개인지를 생각해야 되죠. 몇 개인지 세는 방법 너무 많이 했으니까 얘를 8 곱하기 1에서 4 뺀 거라고 생각하세요. 얘는 8 곱하기 2에서 4 뺀 거. 얘는 8 곱하기 12에서 4 뺀 거죠. 얘는 8 곱하기 13에서 4 뺀 거예요. 그러면은 1, 2 해가지고 12, 13까지잖아요. 몇 개 있다 이 소리야? 13개. 그래서 15번의 답은 13이라서요. 답이 보기에 3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쉬워 보여도요. 선생님이랑 같이 풀고 이제 선생님이 설명하면 쉬워 보이잖아요. 우리가 요거의 제곱 이런 거 많이 했으니까. 근데 시험장 안에서 정말 그 빡빡한 시간 안에 이거를 해내려면 진짜 보자마자 이걸 푼 기억에 의존해서 풀어야 돼요. 그 안에서 막 이 문제를 해석하고 그러라고 낸 문제가 아니야. 학교 시험 자체가. 알았죠? 네, 16번 문제입니다. 자연수 K에 대해서 16번 문제입니다. 자연수 K에 대해서 요 2차 함수와 y는 K 둘이 만나는 점의 x좌표를 x1, x2라고 한대요. 요 y는 K는 이 x축의 수직 평행한 요 직선이죠. 그랬을 때 만나는 점의 x좌표를 x1, x2라고 그랬을 때 2분의 절대값 x1 더하기 절대값 x2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 그림을 이해를 하고 상황을 판단해야 풀리겠죠. 그림을 좀 먼저 그려볼 건데요. 이 참수가 어렵지가 않아요. 얘가 그 완전 제곱식으로 묶이기 때문에 꼭지점의 y좌표가 0이에요. x축에 접하죠. 자, 그림이 중요하니까 그림을 좀 잘 그려볼게요. 어차피 x축 밑에는 안 나타나니까 x축을 좀 아래 그리죠. 여기 있다고 치면 1, 2, 3, 3에서 대칭. y절편 정도 구하면 y절편이 9거든요. 9를 좀 y축은 좀 낮게 그릴게요. x축은 좀 길게 그렸지만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너무 대칭이 아니죠. 이렇게 된다고 칩시다. 여기가 9예요. y값이.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이게 이제 fx고요. y는 fx고 요걸 fx라고 했을 때 y는 k를 그릴 거예요. k가 자연수야. 그러니까 y는 1, y는 2, y는 3, y는 4 해가지고 쭉쭉쭉 해서 y는 50까지 해볼 거야. 50 이하에서 그러니까 k를 1부터 50까지 계속 했을 때 거기서 저 문제에서 말하는 값 2분의 x1 절대값 더하기 x2의 절대값. 근데 이거는 사실 절대값만 없애고 보면 사실 둘의 평균이죠. 평균인데 절대값이 왜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돼요. 절대값이니까 당연히 뭐가 중요하겠어요? x1, x2의 부호가 중요하다. 만난 점의 x값이 양수냐 음수냐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리고 둘의 평균에 대한 얘기다. 자, 그럼 k가 1일 때 한번 해볼게요. k가 1일 때. k가 1이면 y는 1은 이제 여기가 1이라고 치면 이렇게 선이 그어져요. 이렇게 선이. 이해가 나요? 그럼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x2예요. y가 1일 때는. 아니 y가 1, 그러니까 k가 1일 때.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x1과 x2를 더해서 2로 나누라고 그랬는데 절대값인데 0보다 큰 쪽에서 x1, x2가 잡히니까 이땐 양수잖아, x1, x2가. 그러면 절대값 x1 더하기 절대값 x는 그냥 x1 더하기 x2인 거예요. 얘네 둘이 그냥 더하래. 더해서 2로 나누래요. 그게 뭐라고요? 둘의 평균이에요. 얘네들의 평균은 근데 뭐일 수밖에 없어요? 3일 수밖에 없어요. 왜? 3을 기준으로 2차 함수는 좌우가 대칭이니까 함수값이. K가 1일 때는 문제에서 말하는 저 값이 무조건 3인 거예요. 근데 그게 자연수가 되도록 하라는데 3이면 자연수잖아요. 그러니까 K가 1일 때는 저 값이 자연수가니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K가 1이 된다는 거야, 지금. 내가 지금 찾는 답에 K가 1은 된다 이거예요. 둘 다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면 둘의 평균이 3이니까. 그러면 K가 2일 땐 선이 조금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X1이 여기겠죠? X2가 여기고. 이번에도 둘 다 양수죠. 그러면 둘의 평균이 또 뭐냐인데 둘의 평균은 또 3이잖아요. 자연수죠. 계속 그러겠죠. 언제까지? 8까지 일단. K가 8일 때는 선이 이렇게 되겠죠? 8이 저기 있으면 K가 8일 때. 이렇게 되면 X1이 여기야. X2가 여기야. 그러면 X1 더하기 X2에 2로 나누면 3이죠. 얘네들 양수니까 그대로 절대값 풀리고. 자, 그 다음에 X1이 드디어 0인 순간이 생겨요. K가 뭐면? 9면. 이렇게 선이 되니까. 그쵸? 요거는 X1이 양수가 아니니까 0이니까 따로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결론은 똑같은데. 여기가 X1이야. X1이 0이에요. 그럼 X2가 여기잖아. 근데 X2가 뭐냐면요. 3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잖아. X1이 0이면 X2는 6이에요. 그쵸? 그럼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뭐예요? 여전히 3이에요. 이때도 좌우 대칭이라 3이야. 그쵸? 0, 6. 그래서 K가 9일 때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K가 1일 때부터 9일 때까지 다 돼요, 일단. 근데 10부터는 조금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10부터는. 이게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10부터는 조금 다른 일이 벌어지는데 K가 10일 때는 선이 이렇게 그어져요. 이게 K가 10일 때야. K가 10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X1이 왼쪽에서 잡혀요, 왼쪽에서. X2는 3보다 계속 오른쪽에서 잡히니까 X2는 항상 양수야. 이거는 문제될 게 없어요, X2는. 근데 X1은 이 Y축보다 왼쪽에서 잡힌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음수로 바뀌어요. 그러면은 K가 10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 이렇게 씁시다. 1부터 9까지에선 2분의 문제에서 말하는 X1의 절대값 더하기 X2의 절대값이 항상 3이에요, 이때. 그래서 다 된 거야. 근데 K가 10부터 50은요, 어떻게 되냐면 10부터 50은 50 이하니까 50까지 할 거잖아. 이때는 문제에서 말하는 2분의 절대값 X1 더하기 절대값 X2가 뭐가 될 거냐면요. X1이 음수란 말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나올 때 2분의 마이너스 X1 더하기 X2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둘의 평균이 아니에요, 이제는. 보호 바꿔서 쓰면 X2에서 X1을 뺀다는 거야, 앞뒤 바꾸면. 둘의 차예요, 둘의 차. 둘의 차니까 차라는 말이 나온 순간 여러분은 근각에서의 관계에서 두근의 차, 두근의 아까 두근의 곱을 이용해서 두근의 차를 표현했죠. 근각의수로 이제 갈 생각을 해야죠. 특히나 2차 함수와 어떤 직선이 만나는 점이니까 얘네들을 연립하죠. 둘이 같다라고 연립하잖아요. 둘이 같다라고 연립하죠. 그래서 계산이 이제 K가 10부터는 요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둘의 빼기니까.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와 뭐가 같다? K가 같다.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마이너스 K가 0이다. 요거의 두 근이,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지금 만나는 점의 X표 X1, X2인 거야. 그러면 X1 더하기 X2는 뭐예요? 무조건 6이고요. X1 곱하기 X2는 뭐예요? 9 빼기 K예요. 그때 마이너스 X1 플러스 X2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둘의 차잖아요. X2 빼기 X1을 구하고 싶다는 거야. 요거는 차를 바로 못 구하고 제곱해야 되죠. 곱셈공식 변형해서. 어떻게 해요? 요거 제곱해서 요거 몇 개 빼죠? 4개 빼죠. 36에서 요거 4개 뺀대. 계산하면 4K예요. 36 빼기 마이너스 36 플러스 4K니까 4K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게 4K예요. 그럼 루트를 제곱을 없앨 거잖아. 그럼 루트가 남죠. 그래서 여기 계산하면 X2 빼기 X1이 뭐냐면요. 2 루트 K 풀마 루트 4K인데 4는 2로 나간다고 치면 풀마 2 루트 K예요. 근데 이게 양수일지 음수일지는 당연히 여러분이 좀 알만한데 X2의 절대값 시킬까요? X1의 절대값 시킬까요? X2가
더 커요. 둘이 3에서 중점이기 때문에 애초에 절대값은 x2가 항상 커요. 이해가죠? 얘가 더 양수가 크다는 거야, 음수보다 절대값이. 그러니까 둘이 뺀 거는 항상 양수예요. 왜? x수가 더 크니까 절대값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니까 항상 양수야. 그래서 플러스 2루트 k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이거야. 그러면 이게 뭐라는 거예요? 분자가 2루트 k라는 거야. 이 곱셈공식 변형을 생각하려고 해야 돼. 근각계수와 같이. 두 근의 차 보는 순간 곱셈공식 인수분해, 그 곱셈공식과 근각계수 떠올려야죠. 루트 k예요. 2분의 2 루트 k니까 루트 k야. 그러니까 k가 10부터는 문제에서 말하는 요 값이 루트 k예요. 근데 그 값이 자연수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k가 자연수여야 돼, 10부터는. 그럼 k가 다 되는 게 아니라 뭐만 돼요? 루트를 없앨 수 있는, 루트를 없애서 자연수로 나와야 되잖아요. 즉 k는 자연수의 제곱꼴이겠죠, 제곱수. 그래서 k는 뭐가 되겠어요, 여기서? 제일 첫 번째가 16이 되죠. 그 다음 25 되죠. 몇 개 안 됐으니까 그냥 씁시다. 6의 제곱은 36, 7의 제곱은 49, 여기까지 50까지니까 4개. 10부터 50까지 중에서는 요 4개만 돼요. 그리고 1부터 9까지는 다 됐고요. 1부터 9까지는 그냥 얘가 항상 자연수니까. 그래서 9개 됐고 여기서 4개 됐죠. 더하면 몇 개요? 13개.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저 값이 자연수가 되는 건 13개고요. 이걸 물어보는 문제에서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이거는. 절대값을 해결하는 것. 이게 2차 함수가 좌우 대칭이라는 점. 2차 함수와 직선이 만나는 점을 구하기 위해서 근각계수의 관계 가지고 차도 구하고. 이 한 문제에 정말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16번 하나에. 그래서 답은 13이라서 5번이 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서술형 3번 다시. 문제에 글로 써있는 건 좀 생략했어요, 선생님이. n세제곱 마이너스 3n제곱 플러스 5. 한 변 길이가 이거인 정삼각형이 있어요. 근데 한 변 길이가 n 플러스 1짜리 정삼각형을 이렇게 이제 채워 넣는데요. 채워 넣어서 이렇게 해서 다 안 들어갈 수도 있겠죠? 다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때 요 안에 작은 삼각형 요게 몇 개가 들어가냐? 최대. 그러니까 제일 많이 채우면 제일 많이 집어넣고 싶은 거야. 그래서 최대 개수가 fn이다. 그때 f4 더하기 f5. 이 문제 이제 나눗셈을 활용을 하는 건데 선생님이 만약에 진짜 시험장에서 내가 푼다면 나는 n에 4를 집어넣어서 일단 해볼 것 같아요. 2개밖에 안 되니까 어차피. 물론 그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이게 아니다 싶겠지만 n이 4일 때는 한번 해볼게요. n이 4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4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64 빼기 48 플러스 5거든요. 요 계산하면 21이에요. 그러면 한 변 길이가 21짜리 지금 삼각형인 거야. n이 4일 때. n이 4일 땐 한 변 길이가 21짜리인 거예요. 길이가 21짜리야. 근데 n을 4 집어넣으면 길이 얼마짜리를 채우겠다는 거예요? 5짜리를 채우겠다는 거야. 5짜리가 여기 들어가요, 하나. 그런 다음 두 번째 줄에도 5짜리가 들어갈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3개 들어가죠? 5짜리를 또 3층에 집어넣을 거야. 이게 여기가 5잖아. 여기가 5고 여기가 5죠. 그러면 5 하나 더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리고 4줄이니까 몇이 남아요? 여기 1. 여기 이제 못 채우는 거지. 그러니까 4줄을 채울 수 있다는 거야. 4줄에 들어가는 거 몇 개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잖아. 이렇게. 5개. 여기도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맨 위층에 하나, 두 번째 3개, 5개, 7개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16 이렇게 나와요. F4는 16이야. 얼마 안 걸려요, 계산이. 근데 F5는 되게 클 수도 있죠. 그때 이제 좀 다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일 때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는 이런 상황이다 이거예요, 지금. 5일 때도 사실 숫자가 엄청 크지 않아요. 그리고 빠른 친구들은 아마 계산이 금방 보일 거야. 5일 때 이게 한쪽에 몇 개가 채워지는 보면 그 층마다 개수만 찾으면 되잖아요. 그쵸? 5일 때 한번 해볼게요. 5 집어넣으면 125 빼기 75 플러스 5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55죠. 55. n이 5일 때는 한 변 길이가 55짜리예요. n이 5일 때는 한 변 길이 5짜리인데 n이 5일 때는 6이잖아요. 6짜리로 채우라는 거야. 길이 6짜리로. 그러면 사실 이게 55잖아요. 55를 6으로 나눈다는 소리예요. 6으로 나누면 1 남죠. 이번에도 1 남죠. 1 남고 몇 개가 들어가요? 9개가 들어가요. 여기 9개 줄이 있다는 거야. 9개. 그러면 9개 층이 있는 거잖아. 한 층 있고 두 번째 층 있고 이런 식으로 9개 층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뭐예요? 맨 위층에 몇 개 들어가? 하나. 두 번째 층에 3개. 홀수개가 들어가죠? 세 번째 층 5개. 위에서부터 층이에요. 1층, 2층, 3층. 7개, 9개. 이게 5층. 6층은 11개.
7층은 13개, 8층은 15개, 9층은 17개. 그래서 이거 싹 더한 게 F5예요, 사실. 얼마 안 걸려요, 이렇게 계산해도. 요 더하기는 이렇게 더하는 거 알죠? 18, 18, 18, 18. 18이 4개니까 72. 거기다 9 더하니까 81이죠, 81. 그래서 둘이 더하면 97이다, 이렇게 나와요. 97이다. 그런데 만약에 저게 F11 더하기 F12 이런 거면 이제 못 하잖아요, 우리가 손으로. 11에 세제곱 막 하고 이걸 다 쓰기 힘들어요. 그래서 일반화된 식으로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4, 5 정도는 사실 나는 진짜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받아들면 나는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근데 일반화된 풀이도 일단 보여줄게요. 좀 눈치 빠른 친구들은 아마 알 텐데 지금 여기 층에 몇 개가 들어가는지 알고 싶거든? 그거는 요 한 변 길이 n 세제곱 마이너스 3n제곱 플러스 5 있잖아요, 이 한 변 길이. 이거를 n 플러스 1로 나누면 돼요. 나누면 이제 몇 개가 온전히 들어가니까 나오거든. 그래서 나눗셈 문제인 거예요, 이건. n세제곱 마이너스 3n제곱 플러스 5를 n 플러스 1로 나눠보는 거야. 직접 나누게 해도 되고요. 개수 맞추기 잘하는 친구는 개수 맞추기로 해도 돼요.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요. n이랑 n제곱 곱해야 되죠. n세제곱 되려면. 근데 n제곱이 나와요, 여기. 근데 마이너스 3n제곱이 나와야 되거든? 그럼 여기 마이너스 4n이에요. 그래야지 이렇게 마이너스 4n제곱 나오죠. 근데 이렇게 곱한 거 마이너스 4n 있잖아. 근데 4n이 없어요. 그럼 여기 4가 있어야 돼. 그래서 4n 되죠. 그 대신에 삼성이 4거든요? 4가 5로 바뀌어야 돼. 그럼 뭐야? 여기 끝에 1이 남는다 이거야. 그래서 몫이 n-2의 제곱이고 나머지가 1이야. 무슨 말인지 보세요. 요 길이는 이걸로 쪼개면 항상 n-2의 제곱계가 들어가고요. 나머지가 1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n이 4면은 4를 집어넣으세요. 2의 제곱이죠. 2의 제곱이 몇 개야? 4개. 4줄이 들어간다는 거야. n이 5일 때는 여기다 5 집어넣죠. 5 집어넣으면 3의 제곱이니까 몇 개가 들어간다는, 이 한 줄에 9개가 들어간다는 거야. 그리고 뭐가 남는다? 1. 여기 1 남고 여기 1 남는 거야. 근데 n 플러스 1이 한 변 길이니까 1에 절대 못 들어가잖아요. 나머지가 다 1이에요. F5든 F6이든 F11이든 여기는 항상 1 남아. 일반화된 나눗셈이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층이 이만큼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5일 때는 3의 제곱이니까 9층. 9층이고 들어간 개수는 홀수개 1, 3, 5, 7, 9에서 9개 더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일반화된 식으로. 됐죠? 그래서 답은 97이에요. 저렇게 2개 더하면.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이 다 더해도 되고. 자, 서술형 4번입니다. 요 2차 방정식이 두근이 알파, 베타예요. 그리고 요 방정식이 두근을 문제에서 PQ라고 해요. 그랬을 때 P 더하기 Q의 값을 물어봐요. 이 가나다 조건을 만족하는 선에서. 그러면 가와 나를 봤을 때 여러분이 이제 앞에 개수를 F식의 앞에 개수를 이제 약분을 해줘서 F 알파는 베타분의 1 그리고 F 베타는 알파분의 1 이렇게 이제 바꿔줬을 때 자, 우리 문제 풀어본 경험에 의하면 여기가 알파일 때 이게 베타가 아니라 알파에 대한 식이어야 돼요. 여기가 베타일 때 이게 베타에 대한 식이어야 돼요. 알파가 아니라. 그래야 뭔가 방정식을, 관계식을 만들어내서 풀잖아요. 그러니까 베타는 알파로, 알파는 베타로 바꿔줄 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알파 베타의 합과 두 근의 합과 곱에 대한 관계식. 알파 베타 더한 거는 마이너스 5고 알파 베타 곱한 거는 마이너스 2다. 요게 지금 필요한 상황이죠. 자, 그럼 보세요. 베타를 알파로 바꾸고 싶으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베타를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5분의 1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쓰는 거 별로죠. 분모가 둘의 그 항이 두 개가 있는 상태로 쓰는 건 너무 그렇잖아요. 근데 요거는 자연스럽게 베타분의 1이 나와요. 역수가. 베타로 나누면 알파는 베타분의 마이너스 2거든요. 알파가. 그럼 마이너스 2도 저쪽으로 넘겨버리면 마이너스 2분의 알파가 뭐라는 거예요? 베타분의 1.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마이너스 2분의 알파 똑같은 논리로 마이너스 2분의 베타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X자리에 알파를 집어넣었더니 여기가 알파고요. X자리에 베타를 집어넣었더니 여기가 베타예요. 요 두 식을 보고 fx는 마이너스 2분의 x 요런 방정식을 떠올려야 돼요. 요 방정식의 두근이 뭐다? 알파 베타인 거예요. 근데 지금 fx는 2차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fx는 마이너스 2분의 x도 마이너스 2분의 x가 넘어오더라도 2분의 x를 더하죠. 넘어오면. 더한다고 해도 2차는 안 사라져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전부 다 나온 거야. 자, 능령으로 바꾸면요. 이거의 두근이 알파 베타인 거야. 그럼 보세요.
요 방정식이 두근이 알파 베타야. 근데 요 방정식의 두근도 알파 베타야. 그 말은 얘가 뭐랑 똑같아야 된다, 식이? 저거랑 똑같아야 돼요. 최고차항 계수, 즉 상수 배는 차이 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 잠깐만 써볼게요. 아마 하나만 예를 들어주면 알 거예요. 요거의 근하고 여러분 요거의 근하고는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3으로 나누면 똑같으니까 같겠죠. 근은 똑같은데 모양은 다를 수 있단 말이야. 몇 배 한 거는 다 같이. 그래서 여기도 fx 더하기 2분의 x가 쟤랑 근이 똑같으니까 얘가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2랑 똑같아야 되는데 최고차 계수, 즉 상수배가 얼마가 있을지 모른다 이거죠. 이 a를 찾게 해주려고 요걸 준 거야, 다 조건. f0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여기 x에 0 집어넣으면 뭔가 나오겠죠? x에 0 집어넣으면 f0 더하기 0이니까 f0이죠.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곱하기 a, 마이너스 2. 여기 마이너스 6인 상황이잖아요. a가 얼마예요? 3. 그래서 여기다 다시 써보면 fx 더하기 2분의 x가 a가 3이니까 3에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fx는 0의 두근을 구해야 되니까 전개하면서 2분의 x 넘어가면요, fx는 3x제곱 플러스 15x예요. 근데 2분의 x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2분의 30에서 2분의 1 빼니까 2분의 29x 빼기 6 이렇게 돼요. 요거의 두근의 합을 물어봐요.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죠. 마이너스 6분의 29.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6분의 29가 서술형 4번의 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5번 문제입니다. gx, hx가 다항식이고요. hx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4차 다항식이에요. hx는 4차식. 그때 fx가 4차식인데 gx 곱하기 hx. 그러면 아마 상수 4차, 1차, 3차, 2차, 2차, 3차, 2차, 4차 상수 뭐 이렇게 되겠죠? 자, 나 조건 보니까 gx는 x-2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로 나눠 떨어진대요. 그러면 애초에 이 말에서부터 fx를 1차식과 2차식으로 나눠 떨어진다는 건데, 이 1차식은 요 2차식 속에 있어요. x-2 곱하기 x-4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로 나눠 떨어지는 건 이걸로 나눠 떨어진다 속에 있으니까 큰 애로 보면 gx는 4차, 2차로 나눠 떨어진다는 거야. 그러면 gx는 일단 차수가 뭘까요? gx는 일단 차수가 2차 이상이에요. 2차 이상이어야 뭐 2차로 나눠준다 할 거 아니에요. 1차를 2차로 나누지 못하잖아요. gx는 2차인데 요걸로 나누어 떨어지면 gx를 인수분해했을 때 요게 있다는 거야.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 인수로 있다는 거고 옆에 뭐가 더 붙어 있을지 몰라요. 됐죠? 근데 다를 보니까요, gx를 hx로 나눈 나머지가 hx 빼기 3x제곱이어야 된대요. 자, 요게 굉장한 정보를 주죠. 자, gx라는 식, 요 식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걸 hx로 나눴다고 쳐봅시다. 그때 몫이 뭔가 있을 거예요. qx. 그래서 나머지가 뭐다? hx 빼기 3x제곱이에요. 자, 중요한 게 뭐냐면 hx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hx 빼기 3x제곱이에요. 자, hx로 나눴으면 얘는 hx보다 차수가 낮아야 돼요, 분명히. 근데 얘네들이 계산해서 최고차가 사라지지 않으면 여기랑 여기는 차수는 같아요, 최고차가 안 사라지면. 그쵸? 그럼 결국엔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hx는 3x제곱 어쩌고저쩌고 해야 돼요, 무조건. 얘가 1차라고 생각하면 1차 빼기 2차면 2차가 나머지다. 그건 말이 안 되죠. 3차면은 3차식으로 나눴는데 3차가 나머지. hx가 3차면 3x제곱 빼도 3차잖아요. 나머지가 3차일 수 없죠. 3차로 나눴는데. 여기서 무조건 hx가 뭐다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hx가 3x제곱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ax 플러스 b라고 그걸 맞춰서 쓸게요. 너무 위로 올라갔네요. 좀 밑으로 씁시다. 여기서 hx는 3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런 꼴이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hx가 3x제곱, 즉 2차식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gx도 몇 차식이요? 2차식이네요. 그럼 얘로 인수분했을 때 앞에 여기 개수밖에 없어요. 개수. 2차식이어야 되니까. 근데 fx의 최고차 함계수가 1이라고 하는데 hx가 3x제곱이에요. 얘가 3x제곱 블라블라블라야. 그럼 gx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x제곱 블라블라블라 해야 돼. 그래야지 최고차 함계수가 1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곱하기 얼마라는 거예요? gx는 3분의 1이라는 거야. 아, 그래서 gx를 찾았어요. 1번 물음이 g3이에요. g3은 여기다가 뭐 하라는 거야? 3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3 집어넣으면 3분의 1 곱하기 9 빼기 18 플러스 8 이렇게 돼서요. 마이너스 3분의 1 나와요. 첫 번째 답이 마이너스 3분의 1. F3도 구해보래요. 두 번째 물음에서. F3은요. 이 gx식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gx가 이거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자, gx 저거 3분의 1 곱해서 쓸까요, 선생님? 3분의 1 곱해서 쓰면 3분의 1 x제곱 빼기 2x 플러스 3분의 8 이게 gx예요. gx를 어떻게 쓸 수 있다고요? hx로 나눴을 때 hx가 3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예요. 지금 이걸로 나눴을 때 몫이 뭔가가 있고 나머지가 ax 플러스 b야. 왜냐면 gx에서 hx에서 3x 빼니까 3x제곱 빼니까 요게 나머지죠. 나머지. 근데 이 도대체 몫이 뭔지는 뻔해요. 2차를 지금 2차식을 2차식으로 나누거든요. 그럼 몫은 상수항일 수밖에 없어요. 딱 맞추려면 개수를. 얼마예요? 딱 맞추면 9분의 1이에요. 사실 요 qx는 9분의 1이에요. 9분의 1. 그래서 요거를 정리해서 개수를 비교하면 차수끼리 a랑 b가 뭔지가 나오는 거죠. 자, 오른쪽 정리하면요. 3분의 1 x 세제곱, 3분의 1 x제곱. 한색으로 씁시다. 3분의 1 x제곱. 자, ax 곱하기 9분의 1이죠. 그러면 9분의 ax예요. 근데 여기 ax 있잖아. 더하면 9분의 10ax야. b 곱하기 9분의 1이죠. 9분의 1b 더하기 b. 9분의 10b. 이렇게 되죠. 요게 요거랑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1차항 비교하면 9분의 10a가 뭐여야 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2. 그래서 a는 마이너스 5분의 18이 나오죠. 10분의 9 넘어가니까 9분의 10이 10분의 9로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 상수항 비교하면요 9분의 10b가 3분의 8이어야 돼요. 그래서 b는 5분의 12 숫자 맞는지 한번 좀 볼까요? 계산이 하도 틀려가지고 선생님. a가 마이너스 5분의 9 b가 5분의 12 a가 마이너스 5분의 9라네요. 여기로 넘어가면 5분의 9 맞네요. 네. 그래서 F3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F3은 요거예요. G3과 H3을 곱해야 돼. fx가 이거니까. 그러면 G3과 H3 곱할 건데 G3은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그럼 H3은 hx가 이거잖아요. hx가 3x제곱에다가 a 뭔지 알았죠? 마이너스 5분의 9 마이너스 5분의 9 x 그리고 b는 5분의 12 이게 hx니까 h3은 여기다 3 집어넣잖아요. 27 h3은 27 빼기 5분의 27 플러스 5분의 12 요 계산은 마이너스 3이에요. 27 빼기 3이야. 그러니까 얼마? 24. 둘이 곱한 게 F3이에요. 둘이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8. 그래서 1번 물음 G3은 마이너스 3분의 1, 2번 물음 F3은 마이너스 8 이렇게 두 가지가 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서술형 6번입니다. 되게 어려웠죠? 한변일기 10자리 정삼각형이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세 점을 잡아서 한변일기 A자리 정삼각형을 내부에 만들고 이쪽 삼각형에다가 4저번, 4저번, 4저번 만들어서 5, 2, 5, 3, 5원이라고 그러고 이 안에 있는 삼각형에도 4저번 만들어서 5원이라고 불렀어요. 자, 첫 번째 물음이 이거예요. 5원을 이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 가지고 어떻게든 표현을 해보래요. 뭐 요거 4저번 내신 문제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중학교 2학년 때. 요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하죠? 4분의 루트 3 a제곱. 정삼각형 넓이 공식 외우세요. 4분의 루트 3 a제곱. 이게 정삼각형 넓이야. 그걸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요 길이가 a고 그 반지름으로 구하고 싶은데 보통 이게 요렇게 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a 곱하기 r, a 곱하기 r, a 곱하기 r의 2분의 1. 이게 2분의 1 ar, 2분의 1 ar,
2분의 AR이 넓이잖아요. 삼각형 3개로 쪼개면. 그래서 2분의 AR이 총 3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뭐 이렇게 외우고 있는 친구 있을 거예요. 요 삼각형 넓이를 2분의 반지름, 내저번 반지름 R 곱하기 둘레 길이. 둘레가 3A잖아요. 3A 곱하기 내저번 반지름 R. 2분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거 계산해서 R을 A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자, 2분의 3 저쪽으로 넘어가면 3분의 2죠. 3분의 2로 넘어가면 12분의 2로 약분하면은 6분의 루트 3의 A는 R.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 내저번 반지름 있죠? 요 큰 원의 반지름. 그게 6분의 루트 3A라고 표현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으면요. 내 원 있잖아요. 내 원의 넓이 합이 최소가 되는 순간에 A 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큰 원의 반지름은 어떻게든 표현했으니까 넓이는 이걸 제곱이란 말이야. 그럼 딱 보는 순간 여러분은 중간고사 시험 범위고 최소값,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그것도 최소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때 A, 꼭지점의 그 X좌표, A좌표 그걸 구하라고 하는 건데 큰 원의 반지름이 일단 2차식으로 표현됐어. 그럼 작은 원 반지름도 어떻게든 원의 넓이를 표현해야 되겠죠. 그런데 세 원은 넓이가 같을 거라는 거 보이죠? 합동이니까. 그래서 한쪽만 가지고 내가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저 PBC 있죠? 저 삼각형에 접해 있는 내저번 저것만 가지고 조금 우리는 봅시다. 자, 요거 잘 봐야 돼요. 여기 이제 원이 접해 있잖아요. 이 삼각형 기준으로 볼 거예요. 자, 요 길이 그리고 요 길이 여기가 Q예요. 여기가 B고 여기가 P예요. 자, 그래서 PQ 길이는 A야. 여기는 A예요. 그쵸? 여기 A. PB 모르고요. BQ 몰라요. 그것들을 어떻게든 표현을 하자 이건데 하나 알고 있는 게 이 정삼각형이잖아요. 여기가 60도, 여기가 60도. 여기가 60도. 자, 그러면 BP 길이를 내가 모르지만 일단 모르는 길을 X라고 두고 식을 어떻게든 만들어 볼게요. 요걸 X. 자, 그러면 60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수선의 발 내려보면 여기가 X면 여긴 2분의 X죠. 여긴 뭐예요? 2분의 루트 3X죠. 자, 여기서 이 길이가 지금 BQ 길이가 얼마인지를 최대한 표현을 하고 싶은데 여기가 X잖아요. 지금 내가 BP 길이를 X라고 놨죠. 그러면은 QC 길이도 X일 수밖에 없어요. 대칭이니까. 그래서 여기가 X니까 요만큼은 얼마겠어요? 요만큼 10-X겠죠? 전체 길이가 10이니까 요만큼이 10-X예요. 그럼 요 길이는 얼마라고 하면 돼요? 10-2분의 3X 10-X에서 2분의 X 더 빼죠. 그러니까 2분의 3X를 빼죠. 자, 그러면 요 오른쪽 삼각형에서 못 쓰겠어요. 피타고라스 정리 쓸 거예요. 자, 제곱 더하기 제곱은 A제곱. 자, 2분의 루트 3 제곱하면 4분의 3 A제곱. X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할 거예요. 4분의 9 X제곱. 마이너스 둘이 곱해서 2배 하면 30X. 플러스 100은 A제곱. 이렇게. 자, 능력으로 넘어옵시다. 얘 더하면 3X제곱이거든요. 좋네요. 분모 없어져서. 30X 플러스 100 마이너스 A제곱은 0이에요. 여기서 더 이상 인수분해가 좀 생각이 안 나죠. 물론 10-A, 10 플러스 A로 보이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3, 1 해봤자 이게 크로스를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은 뭐가 안 보여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킵을 해두고 X랑 A에 대한 식을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킵을 해두고 두 번째 관계식을 어떻게든 만들어 봅시다. 자, 두 번째 관계식은요. 요 O3도 어쨌든 이 삼각형의 내저번이잖아요. 그럼 내저번 반지름 구하려면 이 큰 삼각형의 넓이를 표현할 수 있으면 그거는 2분의 요거 반지름 곱하기 둘레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큰 삼각형의 넓이를 좀 구해 볼 거예요. 두 번째 식은. 여기 첫 번째 식이고 자, 두 번째 식. 이 삼각형의 넓이를 좀 구하자 이거거든요. 넓이는 쉬워요. 요만큼이 10-X였잖아요. 전체가 10-X. 높이는 뭐예요? 2분의 루트 3X죠. 둘이 곱해서 2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은 4분의 루트 3X에 2분의 1 곱하면 10-X 이렇게 돼요. 이게 요 삼각형의 넓이잖아요. 그거는 2분의 둘레 길이 X 10-X A죠. 그러면 10 플러스 A예요. 둘레가. 곱하기 저 O3의 반지름. 그걸 뭐 R3라고 할게요. R3가 뭔지를 어떻게든 찾아내는 거예요, 여기서. 그죠?
자, 근데 여기 계산해 보면요. 여기 계산을 잘 보세요. 4분의 루트 3x를 여기 곱하잖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4분의 루트 3x. 4분의 루트 3을 놔둡시다. 그래야 여러분은 잘 보겠네요. 자, 4분의 루트 3은 그냥 놔둔 채로 x랑 10-x 곱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0x예요. 는 2분의 10 플러스 a 곱하기 r3. 자, 여기.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0x. 이게 뭔지를 알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풀 수가 없었어요. 풀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든 나는 사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0x만 알아내면 돼. 그럼 이걸 뭐로 나누면 돼요? 3으로 나누고 이 모양 만들어낼 수 있죠. 3으로 나누고 이게 넘어간다고 쳐보세요. 여기서 1번식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열리게 되죠. 자, 3으로 나누면서 얘네들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0x야, 우변이. 그리고 좌변은 요거 3으로 나누면 되나요? 3분의 100 빼기 a제곱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3분의 100 빼기 a제곱이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러면 a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야. R3 맞아. 4분의 루트 3에 3분의 100 빼기 a제곱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는 2분의 10 플러스 a의 R3야. 얘가 근데 합차공수로 10 빼기 a, 10 플러스 a죠. 10 플러스 a는 서로 약분돼요. 그래서 남는 게 얘들이 곱하면 12분의 루트 3에 여기가 10 플러스 a가 남거든요. 그거는 2분의 r3 이렇게 남아요. r3를 알고 싶잖아. 2까지 여기 곱하잖아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r3는 뭐냐면요. 이 여기다 곱하면 6분의 루트 3에 10 플러스 a 요게 나와요. r3는. 자, 칠판 한번 주고 마무리 해볼게요. 내 원의 넓이 합의 최소. 내 원의 넓이 합을 구할 거예요. 큰 원은 넓이를 이렇게 쓸 수 있었죠. A를. 그러면은 반지름이 적으니까 넓이는 36에 36분의 3. 그럼 12분의 1 A 제곱이에요. 내 원의 큰 원의 그 넓이는. 파이 떼고 쓸게요. 어차피 최소가 되는 A를 찾으면 되니까. 저거의 제곱 파이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파이 안 붙이면. 자, 그 다음에 R3가 이거였어요. 그럼 이거의 제곱을 할 거 아니야. 이거의 제곱을 하면 36분의 3이잖아요. 얘도. 그러면 12분의 1이고 여기도 10 플러스 a의 제곱이 나와요. 근데 이런 게 원이 3개 있었죠. 작은 건. 그러니까 여기다 3배. 그러면 4분의 1. 이렇게 나와요. 요게 언제 최소냐 이거예요. 이건 a에 대한 2차 식이에요. 그러니까 꼭 시점 찾듯이 하면 되죠. 요거 전개한다 치면 a제곱에 4분의 1 곱하니까 12로 그냥 쓰는 게 낫겠네요. 12분의 3으로 약분 안 하고. 자, 전개하면 12분의 3 a제곱 플러스 20a인데 12분의 3을 곱하니까 12분의 60a. 일단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100에다가 12분의 3을 곱하니까 12분의 300. 이렇게 돼요. 전개하면. 자, 얘네들이 더하면 12분의 4a제곱이란 말이에요. 12분의 4a제곱. 그래서 최대 값이 아니라 어차피 그때 a를 구하는 거면은 사실 12로 다 묶는다고 치면 12분의 4로 묶는다고 치죠. 얘네 둘이 묶으면 되니까 a제곱 플러스 15a예요. 그러면 선생님 그냥 문제풀이 하듯이 빨리 할게요. 여러분 이 정도 하죠? A 근데 아이고 선생님 너무 큰 실수 있네. 미안해요. 여기 약분하면 10 빼기 A가 남죠. 아이고 미안해. 뭐가 부호가 안 맞는다 했다. 미안해요. 10 빼기 A. 그래서 미안. 여기 하나만 10 빼기 A. 여기 10 빼기 여기 빼기 여기 빼기. 여기가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는데 미안해요. 자, a제곱 빼기 15a야. 어쩌고저쩌고 있어요. 근데 그거 묶으면 어떻게 돼? a 빼기 15분의 2분의 15 제곱. 요렇게 되죠. 12분의 4에. 3분의 1이에요. 약분하면. 그리고 뒤에 블라블라블라. 몰라요. 계산 안 해도 돼요. 최소값. 그때 a가 얼마냐 물어봤어. 이게 a가 얼마일 때예요? 2분의 15일 때. 그래서 서술형 6번의 답은 a가 2분의 15가 답이 되는 거예요.